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언 기영입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게 패배한 어벤져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초로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타노스 이전에 어벤져스의 능력으로도 물리치지 못했던 빌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상 승리했을 것만 같았던 어벤져스를 굴복시켰던 빌런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빌런들이 어벤져스 멤버들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낮은 스펙의 빌런이었지만 윙 슈트가 파괴된 상태에서도 거의 스파이더맨을 가지고 놀았던 벌처입니다. 당시 스파이더맨은 벌처를 제압하기는커녕 건물에 깔리거나 공중 내려 찍기를 당했으며 유람선이 파괴되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어벤져스의 눈을 피해 불법을 저질렀던 벌처가 스파이더맨을 제압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스파이더맨의 전투력과 경험치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홈메이드 슈트였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역시 능력치 면에서는 다운된 상태였으나 유람선 전투와 비행기 전투까지 모두 벌처가 우위를 점했는데요. 당시 스파이더맨은 그저 버티는 정도였으나 벌처의 욕심이 너무 과한 나머지 스스로 자멸한 케이스입니다. 다만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을 거치면서 미스테리오와의 전투에서는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신입티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캡틴의 연인이자 첫사랑 하이드라에게 세뇌되어 앞잡이 노릇을 했던 윈터 솔저입니다. 당시 세뇌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리즈 사상 최고의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작품으로서 캡틴과 견줄 정도로 비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버키와 함께했던 그거가 생각난 캡틴은 자신의 연인을 상대로 차마 무력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힘과 무력으로 제압당한 케이스는 아니었으나 예전에 함께했던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심적 변화로 인해 물리치지 못했던 최초의 빌런이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을 알렸던 아이언맨 1편의 빌런 오베디아입니다. 굴미라에서 토니가 만들었던 마크 1과 신형 아크 리액터를 훔쳐 토니에게 대항했는데요. 슈트는 구식일지언정 아크 리액터가 신형이었기 때문에 토니가 입었던 마크 3보다 훨씬 출력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빈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슈트였기 때문에 성층권을 벗어나자마자 그대로 추락하게 되었지만 이 정도의 데미지는 전혀 타격이 없었으며 오히려 전력이 바닥난 토니의 슈트를 찌그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붙인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후추의 도움으로 대형 아크리액트의 출력을 과부하시켜 겨우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오베디아를 상대로 그저 피하거나 버티는 정도였으며 실질적인 결정타는 토니의 지시 아래 후추가 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어로 영화의 한 획을 그었던 어벤져스 1편은 사실상 치타우리의 압도적인 물량 공세에 어벤져스가 밀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헐크와 토르, 아이언맨이 레비아탄을 쓰러뜨리면서 승기를 잡는 듯해 보였지만 치타우리 함선의 집중 폭격에 괴로워하던 헐크, 점점 체력이 고갈되어가는 캡틴과 호크아이, 전력이 바닥나면서 쓰러져가는 아이언맨, 눈치껏 옥상으로 대피한 블랙 위도우까지 유일하게 토르를 제외한 어벤져스 멤버 전원이 리타이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상부의 명령으로 핵미사일이 발사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볼 때 어벤져스를 이 정도로 몰아붙인 빌런은 손에 꼽을 정도이며 울트론 부대가 제설차에 깔리고 종이짝처럼 찢겨져 나간 걸 생각해 본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재평가 받아야 될 빌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벌처 역시 치타우리가 아니었다면 탄생되지 않았겠죠. 다만 욘두가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베디아 이후 또 한 번 토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익스트리미스를 주입받은 알드리치 킬리언과의 전투인데요. 오베디아를 상대할 때보다 훨씬 많은 슈트와 물량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니가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체에서 내뿜는 고열은 슈트를 녹일 정도였으며 서너 명에서 달려들 경우 일반 슈트 하나 정도는 우습게 파괴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마지막 항구 전투에서 아이언맨 슈트를 모두 호출한 걸 생각해 본다면 혼자서 어벤져스 이상의 전투력을 뽑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리펄서 빔과 6탄전뿐만 아니라 자폭 공격까지 동원했지만 끈질기게 부활했습니다. 결국 토니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상황이었으나 익스트리미스를 주입받은 후추의 활약으로 처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편을 제외한다면 아이언맨 시리즈 빌런은 모두 후추가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엔드게임에서 괜히 슈트를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겠죠? 후추 솔로 영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MCU 솔로 무비 역사상 역대급 스펙을 자랑했던 캐실리우스입니다. 도르마무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스트레인지가 만든 미러 디멘션을 제어했을 뿐만 아니라 기습 공격이었지만 에이션트 1까지 죽이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등장했던 최고의 인피니티 스톤이라 평가받는 타임스톤의 능력까지 벗어나면서 웡과 모르도는 물론이거니와 스트레인지까지 더 이상 손을 쓰기 힘든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전공법으로 대항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도르마무에게 끊임없이 죽음을 당하고 난 뒤에야 겨우 거래를 통해 해결했던 빌런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캐실리우스가 한 수 위였으며 어쩌면 다음에 소개할 인물보다 순수 스펙적인 면에서는 훨씬 뛰어난 빌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페이즈 3 최종 보스로서 어벤져스 전원이 패배했던 타노스입니다. 건틀레스의 힘을 이용한 타노스의 공격은 정말 압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트레인지조차 1400만 개의 미래를 보고 왔을 정도로 강력한 상대였지만 사실 타노스는 어벤져스에게 죽을 뻔한 상황이 몇 번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토르가 날린 스톤 브레이커입니다. 정면으로 타노스의 가슴에 박히면서 엄청난 중상을 입혔지만 쓸데없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핑거 스냅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토르가 계속 중상을 입히거나 바로 처치했더라면 타노스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완다의 염력입니다. 확실히 정면 승부에서는 토르가 밀리던 것에 비해 완다는 쌍날검을 파괴하는가 하면 타노스를 들어올려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또한 치명상은 입히지 못했지만 힘겨루기에서는 캡틴 마블이 한 수 위였으며 스트레인지는 혼자서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모두 막아냈습니다. 다만 토르와 완다, 캡틴 마블, 스트레인지가 어벤져스 최강자 라인이라는 점을 볼 때 역시 페이즈 3 최종 보스다운 엄청난 면모를 보여주었으며 결국 MCU 최고의 인기 캐릭터를 죽이면서까지 처절한 복수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페이즈 3 진 최종 보스 헬라입니다. 헬라 하나 잡기 위해 행성을 파괴하면서 초과 3간을 다 태워 먹었는데요. 헬라와 타노스 모두 상당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헬라의 경우 아스가르드 버프가 없는 상태에서도 수십 명의 발키리를 단지 칼을 던지는 것으로 척살하거나 캡틴 아메리카 이상급 되는 아스가르드 병사들을 굉장히 여유롭게 처치했던 것에 비해 타노스는 근접전에서는 강력하지만 상공에 떠있는 적이나 원거리 공격을 보유한 적에게는 꼼짝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헬라의 공격은 수르트의 신체까지 뚫을 정도였는데요. 만일 헬라가 아스가르드 버프를 받게 된다면 끊임없이 상승하는 에너지와 힐링 팩터로 인해 거의 무적에 가까운 스펙을 지니게 됩니다. 엄청난 힐링 팩터와 공격력, 끊임없이 상승하는 에너지로 인해 사실상 타노스보다 훨씬 강력한 빌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노스나 헬라보다 훨씬 강력한 에고의 경우 당시 스타로드가 셀레스티얼로 각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루트가 여유롭게 폭탄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요. 만일 스타로드의 각성이 없었더라면 타노스나 헬라보다 무서운 상대가 바로 에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시 물리치긴 했으나 토르의 능력보다는 제인과 에릭이 만든 중력 제어 장치의 도움이 더 컸던 말레키스와 프리가를 사망시키고 토르를 제압했던 알그림 역시 다크 엘프의 블랙홀 수류탄이 없었더라면 처치할 수 없었으며 레드스컬의 경우 스스로 자멸을 초래함으로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노스의 정예 부대인 블랙오더의 경우 멤버 하나하나가 솔로 영화에 등장할 법한 최종 보스격 인물로서 상당한 전투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완다의 염력이나 기습 공격, 에일리언 작전 등으로 인해 굉장히 허무한 최후를 맞이한 사례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단체로 싸웠던 어벤져스의 치타울이나 울트론보다 솔로 영화에 등장했던 익스트리미스, 캐실리오스, 헬라와 같은 빌런들이 훨씬 강력했다는 것인데요. 꼭 뭉친다고 해서 더 강력한 빌런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